손녀 결혼식 날 아버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부모님을 모신 둘째 아들 수호. 그날 처음으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의 아들, 손자 돌잔치엔 1,000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셨죠. 오늘은 한 아버지의 남아선호가 어떻게 사남매를 영원히 갈라놓았는지 그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정호, 수호, 선희, 준호. 네 남매는 원래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모이고 부모님 생신이면 함께 축하했죠. 첫째 정호와 둘째 수호에게는 딸이 둘씩 있었죠. 수호는 묵묵히 20년 동안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막내 준호에게 아들이 태어나자 이전의 손녀들에게 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들 돌잔치에는 쓸데없는데 돈을 쓴다며 구박하시더니 손자들 돌잔치에는 통장에 1,000만 원씩 넣어 선물했고 잔치 비용도 전부 부담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대를 이을 건 준호네 아들뿐이야. 딸은 시집가면 남이지. 수호는 큰딸이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손녀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었지만 아들 손주가 아니라서 실망했다며 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손녀를 보긴 보았지만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수호의 사업이 번창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 아버지의 생계를 떠맡게 된 수호는 생활비와 용돈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호의 효는 당연한 것이었고 아들이 없다는 것은 여전한 불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한 것은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셨고 아버지가 손자를 선호하는 것은 불문율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아들을 낳아라. 여식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시아버지의 언행은 며느리들에게 큰 상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던 수호는 큰딸이 결혼할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충격에 큰 마음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희 큰애 결혼합니다. 사위 될 사람이 인사드리러 왔어요. 예비 손주 사위는 정중히 큰절을 올리며 인사했지만 아버지는 시큰둥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안 오신 겁니다.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이유가 깜빡했다는 것인데 전날에도 연락까지 드렸었는지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언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서운한 일들은 이제 형제들 간에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었기도 하고 아버지의 행동에 면역이라도 된 듯 서로 일어나는 일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결혼을 하는데 그 손녀의 결혼을 축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들도 축하를 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딸 결혼식에도 아버지는 참석하지 않았고 서로 말도 없었고 해서 그러려니 하며 넘겼지만 둘째도 역시 불참석. 문제는 딸이었습니다. 첫째 정호는 내 딸 결혼식 때도 안 오셨지. 아들이 아니고 딸이어서 문제가 된 거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로 형제들 사이에 균열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20년이 지나 손주들이 성인이 되고 반복적인 아버지의 손자 사랑에 누적된 서운함들이 서서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들은 할아버지의 차별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은근히 피하게 되었고 그런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서운함을 느낀 아버지는 불만이었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너희들이 자식 교육을 더럽게 시켜서 그런 것이지. 혹시 너희들이 그렇게 시킨 거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드디어 수호는 아버지에게 입바른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손자나 손녀나 모두 아버지 핏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별을 하니 손녀들이 할아버지를 멀리하는 겁니다. 짐승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분노했고 그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말을 또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늘 딸만 있다고 구박하고 언짢아 하시면서 생활비와 용돈은 왜 받아가시는 겁니까? 제가 드리는 생활비 일부를 손자들한테만 매달 100만 원씩 통장으로 준다는 사실을 제가 모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제 생활비와 용돈은 이번 달로 끝입니다. 차별받아왔던 제 딸들에게 그 돈을 줄 겁니다.
월세 받는 돈으로 생활비는 충분하니 그 돈으로 생활하세요. 아니면 다음 달부터 손자에게 달라고 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합니다. 손자에게 제사도 지내라 하시고 부모 공양도 하라고 하세요. 제가 여태까지 한 것처럼요. 수호는 해서는 안 될 말들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수호의 현재까지의 부모에 대한 진심 어린 공경은 사라졌고 소름 돋을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갈등으로 변질되어 버린 관계와 이제는 남보다 못한 인사 정도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골물대로 골마버린 속마음, 부모 자식 간, 형제들 간의 사랑은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20년을 모셨던 것이 보상을 바라고 행한 것은 아니지만 못내 배신이라는 감정으로 변하게 되었고 아직도 만나기는 하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우픈 사연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아내를 만나고 자식들을 낳았고 그 자식들 또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그 손주들도 결혼을 하는 긴 세월 동안 스스히 멍들어가며 그 멍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살았으나 결국엔 크나큰 골이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지경이 됐습니다. 선희는 폭발했습니다. 오빠들, 이게 가족이야? 아버지 때문에 왜 우리가 서로 서운해해야 해? 하지만 상처는 이미 깊어졌습니다. 이제 둘째는 아버지와 연락도 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친척들 모임에서 아버지를 뵙기는 해도 어떠한 감정도 없는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큰아들 정우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제사를 모십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손자가 있는 막내 아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두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막내 준호에게만 연락이 갔고 나머지는 뒤늦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산도 다 준호한테 주신대. 정호의 말에 수호가 헛웃음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20년을 모셨는데 하기야 내가 번 돈으로 내 딸들이 누리고 사는 것도 아깝다고 하시는 분인데 어련하시겠어? 살고 계시는 집도 내가 사드렸는데 딸밖에 없다고. 이게 말이 되냐? 이제 내 남매는 명절에도 만나지 않습니다. 카톡방은 있지만 대화는 없죠. 가장 슬픈 건 이 모든 게 아버지 한 분의 고집과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족을 하나로 묶어야 할 어른이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은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도 이런 차별이 있나요? 아들이냐 딸이냐 장남이냐 차남이냐로 사랑을 나누시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50대에서 60대 분들은 이런 일들을 이미 겪었거나 겪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사촌이 오히려 더 낫다는 말 인정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